지금 여야 모두 각종 논란, 지금 시끄러운 상황에서 지금 여당에서는 개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헌. 사실 이제 민주당 이번 21대 총선에서 180석 시민당과 함께 얻었기 때문에 개헌을 위해선 200석이 필요한데 그 애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데 벌써부터 지금 개헌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데 김태우 변호사님 이 부분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장 지금 5월 8일인가요? 좀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게 국민 개헌 발안제예요. 이게 좀 용어가 어려운데 이게 뭐고 왜 이것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는지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헌법 개헌을 하려면은 네.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 그리고 이제 국민투표 과반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개정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헌법 개정안 낼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하고 대통령뿐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용 과반만 발의할 수 있는 거예요. 현행은요. 그런데 이걸 헌법을 바꾸자라는 거죠. 어떻게? 국민 100만 명 이상 동의하면 발의할 수 있게. 대통령이랑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가 아니더라도. 네. 이렇게 헌법을 바꾸자는 원포인트 개헌안이 지난 3월 달에 올라왔어요. 네. 그럼 이 개헌안이 발의되면 이것도 일종의 개헌안이거든요. 네네. 원포인트 개헌안. 그게 이제 헌법 그 개헌안 발의가 통과되려면 국회 3분의 2 통과하고 국민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기한이 60일이거든요. 예. 그럼 아마 3월 8일인가 그때 이 개헌안이 올라왔으니까 예. 이번 5월 8일까지는 처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월 8일 전에 임시국회를 열어가지고 그 국민 100만 명이 동의하면 발의하면 개헌을 할 수 있는 개헌안을 붙이자. 국회 표결에. 그래서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국민투표 도쳐서 헌법 바꾸고 네. 그 바꾼 헌법을 토대로 국민 100만 명의 발의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 개헌안을 올리자라는 게 이제 여권 일부의 구상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거 올린다고 하더라도 3분의 2 되겠어요? 3분의 2면 200명인데. 네네. 지금 여권 다 합쳐봐야 200이 안 되잖아요. 180은 넘지만. 그거는 이제 21대 국회이고 아직은 20대 국회니까. 20대 국회면 더 안 되죠. 그렇죠. 네. 이게 발의가 됐던 시점은 지난 3월 6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어떻게 말했는지 들어보시죠. 원포인트 개헌안이 발의되었지 않습니까?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헌법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5월 9일이 데드라인이라서 그날이 토요일이고 그래서 5월 8일쯤 어떻게 결과가 나오건 간에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헌법 정신을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쯤 맞추어서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서 남은 법안들도 함께 처리했으면 좋겠다. 네, 교수님, 지금 통합당에서는 신대철 원내대표가 개헌안 협의는 차기 지도부가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통합당이 찬성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통합당이 어쨌든 원내대표 선출이 지금 개헌 원포인트 하던 날 뒤에 밀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와는 별반 상관없는 것 같고, 예. 이건 사실은 자동 부의된 사안입니다. 이게 3월 6일 날 원래 그 전에 이건 이제 진보 경제정의 실천연합이라든지 민노총, 참여연대 등에서 국민 발의를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해서 148명이 발의해서 올라온 안이거든. 그러면 그 60일 내에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올라와서 3월 8일 날은 해야 된다라는 건데 예. 사실은 이 시점에 집권 여당이 개헌과 관련된 얘기를 원내대표가 직접 하는 거는 예. 적절하게 비치질 않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정치적 사안에 대한 개헌이지만 우리가 지금 누구 당선자들이 경제적 그 개헌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이익 공유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시점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오만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정치적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제안한 것들이 중임제 개헌이라든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개헌안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 2018년도에 대통령 출마하면서 나왔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정치 논쟁으로 밤을 샐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이나 의제들이 과연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 180석을 얻고 넘어치고 나가는 이런
국민들 봤을 때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공식적으로 하기보다는 물밑 작업들을 먼저 하고 예, 예. 국민적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는 게 순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조금 전에 토지공 개념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하여튼 개헌 얘기 나오니까 토지공 개념 얘기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이게 네. 토지공 개념이 뭔가요? 토지 공개념은 사실은 공개념화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법률적으로도 아, 우리에서는 헌법으로 이제 지정되지 않는 그 부분인데 네. 토지 공개념이 뭐냐면 토지의 사실은 뭐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예, 예. 이런 것들 통해서 이익을 환수하는 일이 토지 공개념화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걸로서 헌법으로 박자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우리는 토지 공개념이라는 틀 속에서는 지금 헌법에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 예. 단지 자본주의라는 틀에서 묶여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네네. 부분을 개헌을 통해서 확실히 못을 박자는 건데 그건 왜냐하면은 지금 뭐 초과 투입 환수제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은 그 재구축 단지 조합에서 계속 헌법을 이제 위헌 소송 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없게 못 박자고 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도 지나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사실은 그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이게 예, 예. 노무현 정부 때 했다가 예. 범죄에서 불합치 아, 판정을 받은 사안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런 걸 다시 시도한다는 거는 180의 힘을 믿고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국민들한테 오만하게 빌 수 있고 어쨌든 시장 경제 질서를 좀 흐트러뜨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국민적 논의부터 먼저 하고 정치권에서 얘기할 부분이다. 그렇군요. 이게 국민에게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일까요? 사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총선 직후에 이 개헌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치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국난과 경제 위기, 일자리 비상사태를 타개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 당은 이런 상황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도 조금 자제해줬으면 하는 개헌론. 갑자기 이렇게 근데 터져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이인영 원내대표가 했던 5월 8일 날 발의한다는 저 국민 발안. 예. 그건 사실은 부결되고 확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건 뭐냐면 개헌 논의를 한번 이슈를 좀 꺼내보겠다는 거고 개헌 논의에 있어서 지금 일부 이제 당선인이나 의원들이 뭐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기업 이익 초과 환수제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는 예. 아무래도 조금 아마 본인들의 이념적 가치와 담은 핵심 정책이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하든 안 하든지 간에 조금 다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좀 분위기 좀 뛰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해찬 대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경제 문제인데 예. 그 부분에 해결할 거를 좀 집중을 해야지. 예. 통과될 가능성도 낮은 개헌을 얘기를 지금 한다? 통치구조 얘기라면 모르겠습니다. 예, 예. 통치구조 얘기는 야당 의원들 좀 설득하면 200개를 넘길 수도 있는데 이런 토지공개 이건 사실은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왜 이렇게까지 좀 얘기가 나오는지 저로서는 좀 납득은 좀 되진 않습니다. 네. 네, 여당을 주축으로 부상한 개헌론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총선이 끝나고 여야 할 것 없이 터져나오는 정치권 잡음들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